안녕하십니까. 양극성 장애에 대한 간호사의 연구를 발표하게 된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김현준입니다. 오늘 발표는 양극성 장애의 문헌 고찰부터 실제 대상자의 사정, 간호 진단, 그리고 간호 중재와 평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양극성 장애의 정의입니다. 양극성 장애는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들뜨는 조증과 심하게 가라앉는 우울 상태가 번갈아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즉, 기분의 극단적인 변화가 반복되어 일정 기간은 자신감이 넘치고 활동적이다가 다른 기간에는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원인, 유전적 원인, 심리사회적 원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며 특히 중추신경계 생화학적 물질 변화나 호르몬 조절 기능 변화 등도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이 과업 활성화되면 조증이, 부족해지면 우울사파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증상과 치료입니다. 양극성 장애의 특징은 조증과 우울증 사파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며 때때로 두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증 시기에는 말이 많고 빠르며 조절이 어려워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기도 하고 목표 지향적 활동이 과도하게 증가합니다. 반면 우울증 시기에는 일반적인 우울증과 비슷하게 우울한 기분, 기력 저하, 의욕 감소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진단은 크게 1형 양극성 장애와 2형 양극성 장애로 나뉘는데 1형은 뚜렷한 조증 사파가 나타나고 2형은 증상이 약한 경조증 사파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가 기본이며 리튬 카보네이트와 같은 기분 조절제와 리스페리돈, 쿠에티아핀과 같은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합니다. 또한 정신치료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2차적 장애를 예방하고 긴장 감소와 사회 적응 향상을 돕습니다. 이제 본 사례 대상자인 박땡땡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땡땡님은 31세 여성으로 양극성 장애 제1형 조증사파로 진단을 받고 2025년 9월 8일에 입원하였습니다. 현병력을 보면 발병 3주 전부터 수면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감소했으나 피로감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2주 전부터는 말이 빨라지고 많아졌으며 충동적 쇼핑으로 한 달간 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다툰 후 사표를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가족의 권유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력으로는 2019년 첫 아이 출산 후 3개월간 산후 우울증 치료력이 있고 2022년 경조증 사파로 6개월간 외래 진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력으로 아버지가 우울장애를 앓으셨습니다. 정신상태 검사 결과 외모는 과도한 화장, 계속 움직이는 행동을 보였고 언어는 매우 빠르고 음성이 컸으며 주제가 자주 바뀌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고양된 기분과 과대감이 나타났으며 때때로 짜증스러운 기분도 보였습니다. 사고 내용으로는 과대망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인지기능 중 주의 집중은 현저하게 산만했고 판단력 또한 현저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병식은 기분이 좋은 게 병이냐? 라고 말하는 등 부분적이었습니다. 특히 나는 대통령도 만날 수 있다. 나는 아픈 게 아니다. 오히려 똑똑하다. 라고 하는 등의 주관적 자료와 수면 욕구 감소, 과도한 언어, 주의 산만 등의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수면 욕구 감소와 관련된 수면 양상 장애를 주요 간호 진단으로 내렸습니다. 다음은 대상자에게 적용된 약물 치료 정보입니다. 박땡땡님에게는 리튬 카보네이트, 라모트리진, 쿠에티아핀이 처방되었습니다. 리튬 카보네이트는 양극성 장애와 우울 장애에 효능이 있으며 장기 부작용으로는 신장 기능 저하와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용량은 1주차 하루 600mg에서 2주차 하루 900mg으로 증량되었고 주 1회 혈중 농도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라모트리진은 양극성 제1형 장애에 사용되며 심한 경우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위험이 있어 피부 발진을 주의해야 합니다. 쿠에티아핀은 수면 보조 목적으로 취침 전 25mg이 투약되었고 주요 부작용은 졸음, 체중 증가, 혈당 상승입니다. 진단인 수면 양상 장애에 따른 간호 목표와 계획입니다. 단기 목표는 대상자는 3일 이내 수면 전 이완 활동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로 설정했습니다. 장기 목표는 대상자는 퇴원 시까지 6시간 이상 수면을 취할 수 있다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진단적 계획으로 평균 수면 시간과 수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정할 것을 계획했습니다. 교육적 계획으로는 수면 개선을 위한 심호흡, 명상 등의 이완요법을 교육할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치료적 계획으로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위한 환경 조성과 체중 변화에 따른 간식 제공 및 과식 조절 지도를 계획했습니다. 계획에 따른 간호중재와 수행 및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적 수행으로 평균 수면 시간과 수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정했습니다. 교육적 수행에서는 심호흡과 명상법을 교육하면서 편안하게 누워 반복적으로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심호흡을 반복하면 수면에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치료적 수행으로는 불필요한 조명, TV 사용을 최소화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수면 환경을 조성하도록 도왔으며 취침 전 수면 유도 약물인 쿠에티아핀을 복용하도록 했습니다. 간호 결과 단기 목표인 3일 이내 수면 전 이완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는 것은 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기 목표는 잠은 잘 드는데 한 번씩 깼어요 라는 대상자의 진술처럼 6시간 이상의 연속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부분 달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수면 관찰과 함께 수면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양극성 장애 환자의 간호 사례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한영대 간호학과에 오시면 학교에서 배우는 탄탄한 전문 지식과 교원 내외 그리고 해외까지 다양한 실습으로 다져지는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취업까지 탄탄대로를 걸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의 얼굴, 학교의 자랑인 저도 있으니 저를 보고 싶으시면 제가 궁금하시면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